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제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신 김에 밑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또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월요일이죠. 근데 월요일 항상 평일 월요일에는 이 1일 감염자 수가 항상 적게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도 내일, 그러니까 오늘에 나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어제 단 하루,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0만 2천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세에 따라 가지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된 33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3,678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63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이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델타 변이 말고 또 다른 변이인 이 감마 변이가 지금 빠르게 확산 중이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감마 변이는 이 남미발, 이 페루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이건 역시 이제 델타 변이처럼 새로운 변이인데 지금 미국 내에서 단 한 달 만에 이 감마 변이가 이제 1000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지금 또다시 퍼지고 있다. 감마 변이가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은 이 델타 변이 때문에서도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서운데 이 감마 바이러스, 이 감마 변이까지 합세하다 보니까 더 많이 감염세가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FDA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델타 변이의 이 확산세가 마지막 대유행일 것 같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어쩌면은 이 델타 변이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FDA 국장의 말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대유행 오고 이게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 슈퍼 바이러스, 슈퍼 변이가 나와가지고 어저께 파우치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슈퍼 변이가 또 나와서 미국을 또 초토화시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할 일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질병 예방 이 지국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은 이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은 돌파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 환자로 갈 가능성이 99.9% 낮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은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률이 0.001%라고 해요. 미만이라고 합니다. 0.001% 미만. 그러니까 사망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훨씬 적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은 100회 유익합니다. 그냥 빨리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안 해가지고 사망하는 율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 때문에 사망하는 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현명한 거죠. 현명한 것입니다. 빨리 가서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플로리다에서 학교를 하나 둘씩 개학을 하게 되면서 플로리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로리다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수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4배가량 지금 많다. 라는 그런 뉴스도 함께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플로리다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접종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이 플로리다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 뭐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마스크 쓰는 것도 조차 의무화하지도 않고 안 써도 된다라고 자신들
자신들의 자유에 맡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플로리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거의 미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전체 중에 4분의 1가량, 5분의 1인가 4분의 1가량 차지를 한다고 해요. 네, 역시 플로리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나오고 그리고 사망자들 수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 입원자들 수도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몇몇 병원들에서는 병상이 없어서 응급 환자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텍사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 확진자들 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들 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치료를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응급 환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받지 말라라는 텍사스 주지사의 얘기도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남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미국의 한 완전히 극우 세력의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트위터를 계속 날렸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트위터에서는 이것은 거짓 정보를 지금 퍼뜨리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 의원의 트윗을 지금 정지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굉장히 극우 세력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거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말라고 거짓 정보를 계속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제발 빨리 이런 사람들 좀 다 퇴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튜브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 뉴스 계속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발 좀 빨리 이 사람들도 다들 퇴출됐으면 좋겠네요. 유튜브 빨리 일 안 하고 뭐하나 빨리 좀 이 사람들 좀 킥아웃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보다 이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스터샷,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을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멕시코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이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좀 지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정부는 멕시코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하고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멕시코에 850만 회분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미국 내에 있는 이제 대학교들이 하나둘씩 계속 개학을 할 것입니다. 리오픈을 이제 하게 되는데 대학교, 이 거의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들에서는 학교를 리오픈함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옮는데 이제 입학을 하거나 이제 개학을 다시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시 다닐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무화하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가짜 접종증을 계속 많이 팔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 관계자들은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가짜 이 증명서를 분명히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증명해야 할까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아시다시피 이 헬스장, 이 짐 같은 곳 계속 문을 닫아져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 다음부터 다시 하나둘씩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아직까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짐을 오픈을 해도 예전만큼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 헬스장이나 이 짐 같은 곳이 예전에 이 비디오 가게 그리고 오락실처럼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시절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홈 트레이닝, 집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보고 그냥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집 안에다가 운동기구를 사다 놔가지고 이제는 뭐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오락실이나 아니면은 이 비디오 가게처럼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이 크루즈 선들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 선들이 계속 운항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크루즈 선들 중에 하나인 이 플로리다에서 묶여 있었던 이 디즈니 크루즈선이 15개월간 묶여 있다가 드디어 어제 출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디즈니 크루즈선이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나중에 가보고 싶기는 하네요. 제 가족이랑 전부 다 나중에 한번 가게 되면은 또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커플이 즉석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8개월 전쯤에 즉석 복권을 샀는데 그 즉석 복권을 긁으니까 1등에 당첨이 됐대요. 1등에 당첨이 되면서 200만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만 불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 200만 불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 200만 불을 받자마자 부인이 이 남편하고 헤어지기를 원했다고 해요. 이혼을 계속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당첨금을 받은 뒤로 계속 이 부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부부 싸움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 간에 자녀가 자그마치 4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4명이나. 그런데 오늘 뉴스에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총을 꺼내 들고 이 부인을 사살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딸 1살밖에 되지 않는 이제 자신의 딸 와이프가 안고 있었나 봐요. 이 와이프가 안고 있었던 자신의 딸도 살해를 하면서 이렇게 2명을 살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은 이제 자살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집 안에 자신의 자녀들 3명이나 더 있었다고 하는데 이 3명은 다행히도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비극적인 이런 스토리가 뉴스에 올라와 가지고 좀 끔찍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불쌍하기도 하네요. 1살짜리 딸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끔찍하고, 그리고 이렇게 복권에 당첨됐는데 왜 이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네요. 어쨌든 그 부부들만의 그런 속사정이 있었겠죠. 복권이 당첨된 뒤에 이런 비극으로 끝난 이런 스토리를 듣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어느 한 범인이 자동차를 훔치려고 이제 칼제킹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칼제킹을 하다가 이 자동차 주인이 왔었나 봐요. 이 자동차 주인이 오니까 이 범인이 칼을 들고 이 남성을 찔렀다고 합니다. 찌른 다음에 바로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남성 칼에 찔려 가지고 부상을 당한 채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경찰은 이 범인을 지금 계속 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LA 한인타운이나 이 LA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 특히 이 칼제킹, 자동차 훔치는 이런 일들이 LA 한인타운이나 LA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스트리트 파킹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이 자동차 안에다가 특히 LA 한인타운에 스트리트 파킹을 했을 때는 자동차 안에 보이는 데다가 절대 비싼 물건들 있잖아요. 비싼 물건들 절대 보이게 해서 놔두면 안 됩니다. 10중 8구 창문 깨고 100% 가져가요. 굉장히 쉽게 훔쳐가기 때문에 꼭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LA 노스힐 지역에서 어느 한 남성이 자신의 자동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총을 쏘고 이 남성을 살해를 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어제 11시 45분쯤 굉장히 밤이죠. 한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총성을 듣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와가지고 보니까 어떤 한 남성이 총을 맞고 사망해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경찰은 지금 현재 이 범인을 또 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카고에서
구글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경찰관 2명이 남자 경찰관 한 40대 정도가 되고 그리고 여성 경찰관 20대라고 하는데 이 2명의 경찰관이 교통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 자동차를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찰 2명이 이 자동차로 다가가는데 이 자동차에서 갑자기 이 운전자가 이제 총을 뽑아가지고 총을 마구 쐈다고 합니다. 이 경찰관 2명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관 2명 무방비 상태로 총격을 받아가지고 이 여성 경찰관, 이 20대 여성 경찰관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 경찰관은 총상을 입고 지금 부상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이라고 하네요. 이 범인, 이 용의자는 2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붙잡혔다고는 합니다. 붙잡히고 그리고 자동차 옆에 앉아 있었던 이제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여자친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2명 다 지금 현재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 남성, 이 총을 쏜 남성은 1급 살인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한때 전세계 최고 부자였던 빌 게이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전세계 부자 순위에서 4위에 있다가 요번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재산 분할을 하게 되잖아요. 재산 분할을 하면서 이 4위에 있던 빌 게이츠의 부자 순위가 5위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커피를 생산하는 이 원두를 생산하는 나라는 바로 브라질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원두, 이 커피 원두를 생산하는 차질이 생겨가지고 아라비카 커피의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브라질에서 이 커피 생산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이 커피의 가격이 1년 새에 50%나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봐야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 이 인프라 법안 상원의 투표를 앞두고 투표가 통과가 되려는 그런 기대감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상승 출발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소폭 하락을 하면서 어쨌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투표를 했는데 상원에서 이 인프라 법안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잘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원의 투표만 남았다고 하네요. 하원도 이제 잘 투표를 끝내가지고 인프라 법안이 잘 통과가 될 듯 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월가의 투자 은행들에서 보너스를 엄청나게 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보너스 잔치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보너스가 작년보다 35%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역시 투자 은행들은 엄청나게 계속 많이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구글에서 이 자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 완전히 퍼머넌트하게 그냥 구글 회사에 가지 않고 이제 쭉 그냥 퍼머넌트하게 재택근무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퍼머넌트하게 재택근무로 바꾼 사람들이 임금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직접 회사를 다닐 때보다 임금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플에 관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애플 아이폰 13이 올해 출시를 하거든요. 이제 곧 아이폰 13에 대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 같은데 이 아이폰 13은 특히 이 프로급의 카메라 성능을 훨씬 더 강화를 해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이폰 12를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팬데믹 수혜랑 맞물려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팔아댔거든요. 아이폰 12. 그래서 애플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내놓고 그랬는데 요번에 나오는 아이폰 13 어떻게 잘 나오는지 보고 정말 요번에도 애플이 또 신화를 써낼 것인지 한번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기술 기업들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기술 기업들이 피크를 찍고 지금 어느 정도 정체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뱅크의 순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AMC 극장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이제 받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가자마자 비트코인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도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과세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 이 과세 대상이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적용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비트코인 계속 또 상승을 하면서 46,00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어쩌면은 이 비트코인 5만 달러 이제 조만간 돌파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가를 보게 되면은 이 유가는 이 델타 변이 공포 때문에 2% 정도 어제 폭락을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